안녕하세요. 박용준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윈도우즈에서 제공해주는 노트패드, 즉 메모장을 우리가 비주얼 C# 2005 익스프레스 버전을 사용해서 한번 제작해보는 과정을 동영상 강좌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의 실행창에 보면 노트패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면 이렇게 제목 없음의 메모장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이러한 간단한 이름의 간단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메모장이라는 메모장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파일에, 여러분들이 한 줄 메모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메모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마 사용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파일 메뉴, 편집 메뉴, 서식, 보기, 도움말, 이러한 등등의 메뉴가 있고, 각각의 어떤 간단한 텍스트를 저장하고, 어떤 텍스트를 인쇄하거나, 텍스트를 읽어오거나, 등등등 여러가지 정보를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는, 메모장 프로그램을 우리가 비주얼 C# 2005를 사용해서 한번 작성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한 줄 메모장을 우리가 작성하기에 앞서서, 시작에, 같이 한번 작성해 볼까요? 모든 프로그램에,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2005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사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C# 2005 정식 버전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프로젝트는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사용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에 메모장 이름은 노트패드 대신에 .net으로 만든 노트다 해서 .net 노트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겠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net 노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컨트롤 알트 L, 컨트롤 알트 X. 솔루션 탐색기, 오른쪽에 솔루션 탐색기, 왼쪽에 도구 상자를 띄워놓고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폼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net 노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새로운 폼을 만들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각각의 어떤 메뉴를 만들고, 우리가 어떤 모양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는 폼 이름을 우리가 이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변경을 해서요. 이름은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프로젝트 이름 그대로 .net 노트란 이름의 폼 1로 되어 있는 거를 다 .net note.cs로 변경하고요. 프로젝트 이름 .net 노트 동일한 이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program.cs 파일에 자동적으로 .net 노트라는 웹폼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임스페이스가 .net 노트고, 그리고 .net 노트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net 노트라는 이름의 네임스페이스 안에 .net 노트라는 이름의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장은 C 드라이브에 .net 노트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만들고, 솔루션 용도로, 폴더도 하나 생성해 주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준비 과정 끝났고요. .net 노트라는 솔루션에 .net 노트라는 네임스페이스에 .net 노트라는 클래스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처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폼에 F4번 눌러서 속성 창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속성의 텍스트 속성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블랭크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폼의 이름은 네임 속성 역시 .net 노트로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요. 처음에 우리가 노트패드를 한번 사용하고자 했을 때 처음에 어떻게 떠요? 제목 없음 하이픈 메모장 이렇게 뜨네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제목에
자, 텍스트 속성에다가 제목 없음 이렇게 하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뜨죠. 그리고 요것도 흉내 내죠. 하이픈 뭐 메모장. 그래서 제목 없음 마이너스 메모장. 그래서 다시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시키면, 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뜨죠. 이렇게 흉내를 한번 내보는 거죠. 계속. 자, 노트패드를 우리가 닫는 노트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면, 자, 노트패드처럼 이렇게 메인 메뉴를, 우리 메인 메뉴 컨트롤을 떨어뜨려서 메뉴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메뉴 스트립을 떨어뜨려 놓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하나 추가되고요. 메뉴의 이름은 자, 텍스트 속성은 지우고요. 메뉴의 이름 속성은 뭐로 변경하냐면 menu 라는 접도 붙이고 메인 메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menu 메인 메뉴라는 이름으로, 자, 메인 메뉴의 이름을 결정을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왼쪽에서 자, 텍스트박스를 하나 선택해 하셔가지고요. 자, 텍스트박스 컨트롤을 하나 선택해서, 자, 메모장 프로젝트, 메모장 메인 폼에 떨어뜨려 놓으시고요. 텍스트박스의 이름은 txt main이라는 이름으로, 자, txt main이라는 이름은 텍스트박스를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할게, 텍스트박스의 어떤 속성, 텍스트박스의 속성 중에서 어떤 속성을 잡아주시면, 텍스트박스의 멀티라인 속성을, 자, 어딨죠? 멀티라인 속성을 true로 잡아주시고요. 멀티라인 속성을 true로 잡아주시고, 자, 그리고 텍스트박스의 멀티라인 속성을 잡아주시고요. 텍스트박스의 스크롤바 속성을, 자, 버티컬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텍스트박스의 속성 중에서, 자, 어딨죠? 독 속성을, 자, 필로 잡아주시고요. 전체, 자, 꽉 차게 잡혀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모디파이어 속성을, 퍼블릭으로 잡아줄까요? 모디파이어를 퍼블릭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이 정도. 자, 몇 가지 속성. 네임 속성을 텍스트 메인으로. 독 속성을 필로. 모디파이어 속성을 퍼블릭으로. 멀티라인 속성을 true로. 스크롤바 속성을 버티컬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아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꽉 차게 나오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메뉴가 아직 출력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모양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자, 닷넷노트라는 폼에 자, 메뉴 하나 떨어뜨려 놓고 텍스트박스 하나 떨어뜨려 놓고요.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한번 디자인 한번 해보죠. 파일, 편집, 서식, 보기, 도움말, 이렇게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 바둑판식 배열로 창을 배열하고요. 자, 메뉴를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파일 메뉴. 그러면 자, 여기서 첫 번째 파일 메뉴는 어떻게 만든다? 파일 괄호 열고, 자, $F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파일 메뉴 옆에 편집 메뉴는 편집,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쭉
%E 다음에 서식 메뉴. 서식 메뉴는 서식 %O 대문자 O. 그 다음에 보기 자, 보기 잘못 썼네요. %view. 자, 폼을 조금 늘릴까요? 그 다음에 도움말 %help. 자, 이런 식으로 메뉴를 구성하고요. 이런 식으로 파일, 편집, 서식, 보기, 도움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어떤 메뉴를 자, 메뉴에 대한 텍스트 속성을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파일 메뉴를 클릭했을 때 나타날 메뉴를 우리가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파일 메뉴를 클릭했을 때 새로 만들기 N. 자, 그러면 새로 만들기 %new 이렇게. 다음 그 다음에 열기 가로 열고 %o 점점점. 그러면 열기 %o 가로 닫고 점점점. 자, 여기서 점점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창으로 띄워준다는 거죠. 새로운 창으로 띄워준다는 거죠. 자, 보기가 편집하기가 어려우면 자, 다음에 저장 %save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메뉴를 만들면 돼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뭐였었죠? A %A 그 다음에 점점점을 빼먹었네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점점점.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 U 점점점. 페이지 설정 %U 점점점. 그 다음에 자, 구분선이 있네요. 구분선. 자, 다른 이름의 저장과 페이지 설정 사이에 자, 페이지 설정을 마이너스 끼워 넣어서 하이픈 넣어서 구분선 넣고 그 밑에다가 페이지 설정 점점점 이렇게 만들고요. 맞죠? 인쇄 P 점점점. 인쇄 %P 점점점. 일립시스 버튼 할 때 자, 줄임표. 그 다음에 역시 또 구분선 들어가고요. 구분선 넣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자, 뭐 여기다가 자, 구분선을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하이픈 기호 그대로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쇄 다음에 끝내기 X. 자, 이렇게 뭐 어떤 메뉴에 대해서 파일 메뉴에 대해서 우리가 자, 완성을 했고요. 파일 메뉴에 대해서 완성을 했고요. 여기까지만 실행시켜 보면 자, 이렇게 파일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페이지 설정, 인쇄, 끝내기 이러한 프로그램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05에서의 자, 메뉴 모양은 좀 더 기존의 버전보다는 좀 더 이렇게 그래픽이 약간의 화려한 모양으로 나오네요. 뭐 이런 장점이 있겠죠. 똑같은 메뉴라면 이게 좀 더 예쁘게 보여지죠. 자, 그 다음에 편집 메뉴 한번 구성 한번 해보죠. 편집 메뉴. 자, 편집 메뉴 실행 취소 U. 자, 그러면 자, 세로 바둑판 시계열로 할까요? 왼쪽에 멈춰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네요. 실행 취소 U 컨트롤 Z. U %.
U. 자,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페이지 설정, 인쇄, 그리고 끝내기 버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 때 위에 컨트롤 N, 컨트롤 O, 컨트롤 S, 컨트롤 P 이렇게 자 단축키까지 미리 설정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새로 만들기에 자 단축키는 뭐를 사용한다? 우리가 어떤 메뉴를 사용하냐면 단축키의 속성을 자 F4번의 속성을 보면 자, 첫 번째 메뉴 선택해놓고 F4번 속성을 보게 되면 자 어떠한 게 있냐면 쇼컷 키스라는 컬렉션이 있죠. 이 중에서 뭐를 선택하면 뭐 여러분들이 필요한 항목을 쭉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쇼컷 키에서 뭐하고 컨트롤 버튼하고 어떤 버튼? 컨트롤 버튼하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컨트롤 N 기호를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이 값이 그대로 선택이 된다는 거죠. 컨트롤 플러스 N. 그러면 컨트롤 플러스 N에서 여러분들이 파일 메뉴에 컨트롤 플러스 N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열기 메뉴에 컨트롤 플러스 O는 역시 동일하게 자 쇼컷 키스 컬렉션에서 뭐를 사용해서 컨트롤하고 이번에는 S를 사용해서 오픈이니까 O겠죠. 컨트롤 O 다음에 컨트롤 S 컨트롤 S는 컨트롤 버튼하고 S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맞죠? 자, 다음에 컨트롤 P 인쇄는 컨트롤 P 컨트롤 버튼하고 P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 이렇게 단축키가 만들어지는 거죠.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쇼컷 키스라는 컬렉션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자, 그럼 편집 메뉴로 들어가서 다시 편집 메뉴의 실행 취소 컨트롤 Z 역시 F4번의 속성에서 컨트롤 Z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분선 하나 그 다음에 잘라내기 %x 잘라내기 %t네요. %t 그 다음에 뭐 잘라내기는 컨트롤 X 단축키는 컨트롤 X 컨트롤 S 맞죠? 자, 다음에 잘라내기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삭제 자, 복사는 컨트롤 C 컨트롤 C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제가 요 메뉴를 다 만드는 거를 그냥 그대로 강좌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방법을 잘 알고 계시다 하신 분들은 자 화면을 앞으로 돌려서 뭐 뒷부분의 강좌 현재 메뉴 만드는 거는 뒷부분까지 어디까지 도움말까지 다 만들 거니까요. 만드는 것까지는 텍스트 만드는 것까지는 그대로 그냥 강좌를 돌려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뉴에 대한 이름 정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편집하는 메뉴서부터 도움말 메뉴까지 그대로 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적인 모습을 한 번 정도 그냥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잘라내기에서 컨트롤 X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컨트롤 X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P %P 맞죠? 그리고 붙여넣기는 컨트롤 V겠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 컨트롤
V. 그 다음에 삭제 딜리트 키. 삭제 $R. 그 다음에 쇼컷은 딜리트 키를 잡아주시고요. 맞죠? 자, 그리고 구분선 하나 더 주고요. 그 다음에 찾기 F, 컨트롤 F. 찾기 $F, 점점점. 그리고 쇼컷은 컨트롤 F. 맞죠? 다음 찾기 N, F3. N. 그 다음에 쇼컷은 F3. F3번 키. F3번. 자, 다음에 바꾸기 R, 컨트롤 H. 바꾸기 R, $R, 점점점, 컨트롤 H. 컨트롤 H. 자, 다음에 이동 G, 점점점, 컨트롤 G. 이동 $G, 점점점, 컨트롤 G. 컨트롤 G. 네. 다음에 세퍼레이터. 자, 구분선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모두 선택 A, 컨트롤 A. A. 자, 전체 선택은 컨트롤 A. 맞죠? 그 다음에 시간 슬래시 날짜 DFO. %D. 그리고 F5번.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행 취소서부터 시간 슬래시 날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자, 찾기가 하나 빠졌네요. 컨트롤 F가 단축키가 빠졌네요. 컨트롤 F가 빠졌네요. 자, 그러면 편집 메뉴도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다음에 서식 메뉴. 서식 메뉴는 자동 줄 바꿈 W. 자동 줄 바꿈 $W. 그리고 자동 줄 바꿈은 다른 거랑 틀리게 왼쪽에 체크박스가 있네요. 그럼 자동 줄 바꿈 속성에 F4번 눌러서 속성창에서 자, 체크 표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드는 폴스로 잡혀 있는데 true로 잡혀서 체크 속성을 잡아주고요. 자, 2005에서의 메뉴가 좀 더 약간 그래픽적으로 좀 더 낮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글꼴 F, 점점점. $F, 점점점. 자, 이렇게 해서 서식 메뉴에 대해서 자, 하위 메뉴, 서브 메뉴까지 우리가 구성했고요. 자, 다음에 뷰, 보기 메뉴, 상태 표시줄 S. 상태 표시줄 $S로 우리가 구성을 하고요. 됐네요. 자, 다음에 도움말 H 안에 있는 메뉴. 도움말은 도움말 항목 H. 도움말 항목
%H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구분선 하나 넣고요. 구분선은 그냥 마이너스 기호 넣으셔도 되고요. 자, 메모장 정보 A. 메모장 정보 %A.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자, 실행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한번 메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만들어보고,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왼쪽에가 .NET 노트에서 만든 거고, 오른쪽은 노트패드의 원래 기본값이고요. 파일 메뉴, 이렇게 해서, 파일에 새로 만들기, 열기, 이렇게, 이런 메뉴들, 편집, 서식, 보기, 도움말. 실제, 윈도우즈 서버 2003 또는 어쨌든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있는, 자, 메모장 프로그램, 노트패드 프로그램의 요 메뉴를 그대로, 아직 기능은 구현하지 않았지만, 요 메뉴를 그대로 어디에서, 이쪽,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05에서, 비주얼 C# 2005에서 이렇게 그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상당히 손쉽게 이렇게 메뉴를 아주 손쉽게 빨리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약간의 그래픽적인 요소가 더 가미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메뉴를 만들었고요. 메뉴에서 이제 이런 메뉴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메뉴에 대한 각각의 이름을 정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넷으로 넘어와서요. 자, 이제 메뉴를 정했으니까요. 각각의 메뉴를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메뉴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각의 메뉴의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메뉴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메뉴 아이템, 자, 메인 메뉴 컨트롤의 메뉴 아이템에, 자, 이름 속성, 네임 속성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임 속성을 한번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메인 메뉴, MNU, 메인 메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메인 메뉴는 접도를 붙일 때 메인 메뉴의 약자 MM을 붙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MNU, 메인 메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작성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상단 메뉴하고 서브 메뉴가 있는데, 그런 메뉴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이름 속성을 지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그 메인 메뉴 이름을,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메인 메뉴를 MNU 했는데, 어떤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메인 메뉴 약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이름을 만들 거냐면, 자, 메뉴 이름을 MM이라는 접도로 붙여서 다시 변경하고요. 메인 메뉴. 자, 그 다음에, 자, 파일 메뉴, 편집 메뉴, 서식, 보기, 도움말 같은 상단 메뉴는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여러 가지 그냥 기본값으로 이렇게 잘 잡혀 있어도 돼요. 즉, 한글 이름 쓰셔도 되고요. 상관없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항상 프로그램 작성하다 보면 어떤 컨트롤의 이름 속성 지정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본값이라고. 자, 그럼 우리가 파일 메뉴는 어떻게 이름을 정하냐면, 자, 상단 메뉴는 저는 MNU라는 메뉴의 약자 MNU라는 접도를 붙이고, 해당 단어, 파일을 이렇게 그대로 붙이고요. MNU 파일. 자, 그 다음에 편집 메뉴는, 자, 이름을 메뉴 MNU 에디트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서식은, 자, 폰트 관련된 거에 대한 서식이기 때문에 MNU, 자, 폰트. 그 다음에 보기는, 자, MNU, 뷰. 그 다음에 도움말은 MNU help. 이러한 식으로 이름을 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의 이제 서브 메뉴는, 자, 파일 메뉴 자체는 MNU 파일로 정의했고요. 파일에 대한 서브 메뉴는 자, 파일의 다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서브 메뉴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접도를 붙여주냐면 메뉴 아이템을 붙여줍니다. 메뉴의 각각의 아이템이라고 해서 서브 메뉴는 메뉴 아이템이라는 접도 붙이고요. new라는 이름으로, 열기는 메뉴 아이템, 오픈.
저장은 메뉴 아이템 세이브.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메뉴 아이템 세이브 에즈. 페이지 설정은 메뉴 아이템 페이지 셋 업. 이런 식으로 정해주고요. 인쇄는 메뉴 아이템 프린트. 끝내기는 메뉴 아이템 엑시트. 이러한 식으로 이름을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에 편집 메뉴에 각각의 메뉴 아이템들에 대한 이름을 정의를 해두면요. 자, 실행 취소. 자, 편집 메뉴 에디트의 실행 취소라는 메뉴는, 자, 우리가 이름을 정할 때 메뉴 아이템 언두 기능이라고 하죠. 실행 취소 언두. 그 다음에 잘라내기는 자, 메뉴 아이템의 컷. 잘라내기는 메뉴 아이템 컷. 자, 그 다음에 복사는 메뉴 아이템의 카피겠죠. 메뉴 아이템의 카피. 붙여넣기는 메뉴 아이템의 페이스트. 자, 다음에 삭제는 메뉴 아이템의 딜리트. 자, 다음에 자, 찾기는 메뉴 아이템. 자, 잠깐만요. 찾기는 메뉴 아이템의 find. 다음 찾기는 메뉴 아이템의 find next. 바꾸기는 메뉴 아이템의 replace. 이동은 자, 메뉴 아이템의 go. 자, 다음에 모드 선택은 메뉴 아이템의 select all. 시간 및 날짜는 메뉴 아이템의 date time. 시간하고 날짜니까 time date로 거꾸로 명시를 해드릴까요? time date. 자, 다음에 서식 폰트, 메뉴 폰트에 대한 자동 줄 바꿈은 메뉴 아이템의 워드 랩. 워드 랩 기능. 자, 그 다음에 글꼴은 메뉴 아이템의 폰트. 주의하실 거는 위에 서식 메뉴가 menu 폰트고 글꼴은 메뉴 아이템 폰트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다음에 보기. 상태 표시줄, 스테이처스. 자, 상태 표시줄은 네임 속성을 메뉴 아이템 스테이처스 바.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도움말. 자, 메뉴 헬프의 도움말 항목은 자, 메뉴 아이템의 헬프. 자, 다음에 메모장 정보는 메뉴 아이템의 about. 자, 이러한 식으로 각각의 자, 메뉴 아이템이란 클래스의 이름을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자, 디자이너 코드로 한번 가서 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자, 우리가 각각의 코드에 대해서 자, 줬고요. 자, 세퍼레이터 이름이 페이지 설정으로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기본값으로 설정을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일에 대해서 편집에 대해서 어떠한 컨트롤들의 이름을 정의를 해줬어요. 자, 어떠한 컨트롤들의 이름을 정해줬고요. 디자인 코드에서 예를 들면 디자인 코드에서 세퍼레이터도 한번 이름 바꿔주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자, F4번 눌렀을 때 메뉴 아이템 세퍼레이터 하고 이름도 얘도 영문으로 그냥 바꿔주죠. 메뉴 아이템 세퍼레이터. 그래서 살펴보면 이렇게 자, 각각의 컨트롤들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겠네요. 이렇게
뭐 각각의 메뉴 아이템 세퍼레이터에 대해서도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본 거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툴 스트립 세퍼레이터 이런 식으로 1, 2, 3,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잡아 놓을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자 메뉴 세퍼레이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더 지정을 해주고 싶다. 얘네들 각각 항목의 이름을 따로 정의를 해주고 싶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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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퍼레이터로 안 돼 있네요. 요거는 처음에 만들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세퍼레이터 메뉴 아이템 세퍼레이터 1 얘도 이름을 다 주죠. 자, 메뉴 아이템 세퍼레이터 1 2 3 자, 코드 레벨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얘네들 이름까지 다 주겠습니다. 5 6 번째 이렇게 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다 자, 코드를 변경시켜줬습니다. 이렇게 세퍼레이터까지 변경시켜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요 부분을 자, 어떻게 바꿔주냐면 요만큼 부분이 어디 부분에 필드 레벨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샵 region 자, 뭐 private 자, controls라는 이름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샵 and region으로 묶어주겠습니다. 여기서부터까지요. controls. 자, 그리고 나서 기타 controls 윈도우즈 폼 디자이너 generated code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샵 region private members 주로 필드가 위치하는 곳을 이렇게 샵 and region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고요. 요거는 뭐 protected 샵 region protected method 라는 이름으로 요만큼도 샵 and region 이렇게 묶어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코드를 자 코드 숨긴 기능을 사용해서 관리를 해줄 수도 있겠죠. 한 번 더 관리를 해줘도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의 메뉴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사용해서 메뉴에 대한 어떤 단축키라든가 메뉴에 대한 특정한 기능들을 마치 어디에 있는 여러분들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이러한 자 뭐를 사용해서 이러한 이런 프로그램과 동일한 모양의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메뉴까지 지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이제 또 비교를 해보면 자 기본적으로 처음에 로드되는 순간에 자 메뉴 아이템 이름까지 정의를 해줬고요. 로드된 순간에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어떤 항목들이 보이시죠? 그랬을 때 보기의 상태 표시줄은 비활성화되어 있네요. 보기의 상태 표시줄이라든가 편집의 여러 가지 메뉴들은 처음에 로드되는 순간에 비활성화되어 있네요. 자, 비활성화된 메뉴를 우리가 먼저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집 메뉴의 하위에 있는 메뉴 중에 메뉴들의 속성을 다시 한번 지정을 해보면요. 편집의 메뉴들의 속성 창을 열어서요. 자, 일단 처음에 로드되는 순간에 비활성화 시켜주고 싶다. 실행 취소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자, 로드 됐을 때는 비활성화 시켜주고 싶다. enable 속성을 false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 enable false. 예를 들면 어떤 값이 뭐 붙여넣기 같은 경우는 어떤 값을 복사한 적이 있다 하면 붙여넣기가 될 수도 있고요. 삭제, 찾기 enable false, 다음 찾기 false, 그 다음에 바꾸기 false, 이동. 자, 이동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안 되겠죠. 바꾸기를 활성화시켜 놓고, 그럼 지금 제 모습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 노트패드 열었을 때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선택, 자, 시간 날짜 그대로. 이렇게. 자, 추가적인 어떤 모양들을 비활성화까지 한번 시켜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저는 제 윈도우에 있는 노트패드를 그대로, 노트패드에 있는 메뉴를 그대로 흉내낸 또 다른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 자, 맞죠? 이제 여기다가 각각의 버튼에 대한 기능을 앞으로 구현을 해야 되겠죠. 각각의 기능을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되겠죠.